(2023년 9월 13일) 히든풋볼 수요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타일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입니다. 네, 제가 좀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머리가 완전 떡져 있고 그래가지고, 네, 기름이 많네요. 네, 떡져 있는 거 맞습니다. 네. 왜요? 머리를 안 감은 것 같은데, 하루를? 아니면 운동을 했나 본데? 사실 하루를 안 감은 건 아니고 예. 어제 이제 대표팀 경기 전에 예. 헬스장 닫기 전에 예. 씻고 지금까지 안 씻은 거예요. 지금까지 잠을 안 잤어요. 아예요? 네네네. 그럼 뭐 했어요? 예? 스카우팅 막 이렇게 그 영상 보고, 3시 반부터는. 네. 그리고 아침에 또 병원을 갔다 와야 돼서 병원 갔다 오고 하는 바람에 잠을 못 잤습니다. 네, 낮에 또 영상 찍고 이런 바람에 냄새는 안 나요. 냄새까지 맡고 그래. 안 나. 네, 제가 냄새 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냄새 나는 스타일 아니에요. 그 사람마다 그게 있잖아. 좀 냄새가 땀 조금 나도 좀 많이 나는 사람이 있지. 있고. 그럼 체취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제 상수로 생각합니다. 땀을 나면 나한테 안 나잖아. 날 수도 있다. 내가 날 못 수도 맡고 있지. 있다. 맞아. 그리고 땀 냄새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어디 가서 뭐라도. 아니, 날만도 한데 그 정도 냄새 나면? 근데 내가 본인이 느낄만도 한데. 내가 내 냄새는 못 맡아. 그러니까 그걸 왜 못 맡지? 그렇지. 그래? 내 냄새 내가 나던데. 이게 진짜 많이 흘리면 나는데 그냥 가벼운 그런 거 있잖아. 아니, 그런 거 잘 안 나. 날만도 해. 내가 볼 때 넌 스스로 할 때 너무 관대한 거 아니야? 저 방금 씻었어요. 헬스장 갔다 와. 그래요? 헬스 갔다 왔어요? 네, 이게 냄새 날까 봐. 알통 좀 보여주시죠. 단단하게 해. 단단하게 해. 단단하다. 보기에만 이렇지. 기분은 원래 보기 단단했어요. 왜 근데 왜 이렇게 보기 안 좋죠? 보기는 내가 봤을 약간 우유곽처럼 생겼어. 내가 봤을 때 내가 환희랑 정말 이 헬스장에서 우리 5년 동안 다니고 있거든, 이 헬스장을. 그리고 환희가 왜 보기 안 좋냐 뭐냐면 내가 봤을 때 가열차게 안 해서 그래. 내가 볼 때 여기서 강도를 2배로 올려야 돼. 그러니까 나는 적당히 하면 오늘 다 했다, 이런 느낌이야. 그게 있어요. 그 뭐랄까, 그 고통을 참는 그 능력치? 뭐랄까, 역치라고 해야 되나? 예. 그게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이미 느껴봤잖아. 그래서 그 느낌이 안 나오면 운동 안 하는 거 같다? 안 한 것 같아. 네, 그래서 막 런닝머신 뛰어도 여기서 긁는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럼 안 뛴 것 같아. 한 번이라도 긁는 느낌이 나야 돼요. 그래서. 이 형도 어쨌든 선수를 했잖아요, 잠깐이나마. 했지. 아니, 뭐 초딩 때 했는데. 뭐. 테니스 선수를. 그래서 뭔가 축구하면 끝까지 하는 느낌이 있거든. 형, 지난주인가? 청이 형, 나 눈 돌아가는 거 봤잖아. 봤죠. 풋살 하는데, 나랑 주원 형은 밖에서 이제 청이 형은 경기하고 있었는데, 상대가 좀 거치게 했어. 근데 청이 형네 팀이 전체적으로 평균 능력치가 좀 떨어져서 밀리니까 청이 형이 눈 돌아가서 쉬는 시간 돼가지고 이제 케이지, 그 풋살장 케이지처럼 돼 있잖아. 문 열고 나오는데, 이러고 나왔어. 진짜. 그게 눈 돌아가서가 아니라 좀 빡세긴 했죠? 넘어지는 상황이었는데 되게 좀 디딤발을 되게 세게 찼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분은 모른 거야. 아. 사실은 그분은 왜 얘가 넘어져서 이렇게 얼굴을 감싸고 있지? 그걸 모르셔서 제가 근데 얼굴을 보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돌아 나오는데 눈빛이 안 좋았겠죠. 근데 왜냐면 지난주에 저도 있었으니까 상대팀이 좀 잘하는 사람이 많았어. 밸런스가 좀 안 맞아가지고 막 획획 돌아가는 느낌이었거든. 우리 팀도 돌아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마지막 한마디 했거든요. 야야야, 갖고 논다, 갖고 놀아. 맞아. 나 이렇게 내가 맞아. 한마디 했었거든. 그건 우리끼리 밸런스를 맞췄어야 되는데 밸런스를 석호가 못 맞춘 거고. 석호같이 이기려고 맞췄어요. 여기서 네. 석호, 제가 히든풋살 계속 했잖아요. 네. 요즘은 안 하지만, 석호가 짜는 날은 99% 이상 안 발랐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좀 수비적이잖아. 그러니까 자기에 맞게 짜고 나머지 멤버를 조합하니까 문제. 저는 팀을 짤 때 능력치를 적어놓거든요. 이주원 8.5. 능력치를 적어놔. 그래서 합이 똑같은 팀을 만들어요. 그러면 거의 얼추 맞아요. 그렇지. 근데 석호는 이제 아니다. 석호에 그만하자. 근데 제가 왜 잘못한 건 아니니까. 그따구 팀이 있으면서 제가 왜 8.5죠? 누가 그러면 저보다 높습니까? 형보다 높은 사람은 그럼 저를 10으로 해줘야죠. 그게 10전. 네. 이게 좀 격차를 조금 좁히려고 아무리 잘해도 9, 아무리 못해도 5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돌아가요. 송석호 댓글 달았어. 아닙니다라고. 네, 아닙니다. 뭐가 아니야. 네, 뭐가 아니야. 네, 어쨌든 류청이 지난주에 그 정도 상황이었다. 삭제당했어. 명섭이가 명섭이가 차단했어요. 지난주에 그 정도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제 한 7, 8년 전이었다. 바로 쌍욕 나왔습니다. 류청. 네. 모르는 사람한테 쌍욕은 안 해요. 에이, 모르는 사람한테 안 해. 만약에 걸렸어. 그러면 야이씨
막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럼 이렇게 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안 하고 걸렸어. 아씨 못 갔네. 모르는 사람한테 안 해. 딴 보고 해. 네. 그러니까 한 거지 사실. 제가 욕은 잘 안 해요. 욕은 잘 안 하는데 뭔가를 이제 보여주죠. 예, 뭔가를 보여줬는데 이제는 항상 주먹 이렇게 쥐고 있잖아. 열받을 때. 약간 이렇게. 야, 뭐 내가 아니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지? 주먹. 이렇게 안 쥐고 맞아. 약간 이렇게 제스처가 좀 있어. 제스처가 있어. 아니 지금 이렇게 들으신 분, 야 그만해. 그 장면 운동할 때 빼고도 사무실이나 그럴 때 열받을 때도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죠. 예. 네. 약간 뭔가 약간 이상해. 주먹 쥐는 게 좀. 왜냐하면 이 에피소드 굉장히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뭐죠? 어쨌든 우리 총도 직장 상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직장 상사한테 빡쳤을 때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별말을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얘기 좀 하시죠. 얘기 좀 하시죠. 얼마 말을 했지. 얘기 좀 하자고 했지 내가. 얘기 좀 하자고 했지. 이렇게. 이렇게. 네. 뭐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 이렇게 이게 이렇게 약간 이 화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구나. 아,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야 티라노사우루스가 왜 그렇게 그런지 먹는지 알겠어. 이렇게 하는구나. 야, 너무 하시네. 예. 제가 여기까지는 놀아드리겠습니다. 네. 청희 형도 자, 본격적으로 축구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치시죠. 야, 우리의 클린스만, 대한민국 대표님 감독님이 드디어 1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아우, 대단한 성과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갈 거면 우리 황선호 감독님한테도 통과 예선 통과. 그런 식으로 할 거면 황선호 감독님한테도 박수 쳐줘야죠. 네, 어쨌든 이긴 건 기쁜 일이니까. 예. 네, 대표팀 얘기 한번 해보죠. 네. 들어가 주세요. 네. 아니 진행을 하청 맡기고 오늘 하청이에요. 네. 아, 항상 당황해. 아, 나구나. 그렇습니다. 일단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고 보시는 분들은 느꼈겠지만 경기를 하면 할수록 아주 조금씩 그나마 나아지는 모습이 있긴 했어요. 네. 전반전 초반보다. 근데 사우디잖아. 그리고 조금 최근에 마탱이 가는 사우디잖아요. 네, 네. 아무리 뭐 감독이 많지냐도.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다 아는 얼굴이더라고. 제가 아시아 아는 최종예선 중계한 게 뭐 2016, 17 뭐 이 정도잖아요. 네. 그때 있었던 친구들이 한 절반 정도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큰 차이는 없지만 아주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되게 노쇠화된 팀이고 그 공격수는 젊은데 수비 쪽은 조금 제가 본 얼굴들. 그 골키퍼도 한 A매치 60경기 70경기 뛴 선수고 왼쪽 백 샤흐라니도 샤흐라니. 굉장히 오래됐죠. 한 10년 정도 됐죠. 그래서 옛날에 뭔가 에너지는 많이 안 나오는 팀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어쨌든 우리도 실수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득점을 하긴 했지만 뭔가 이게 전략적인 득점인가? 조금 이제 동물적인 득점이었지. 그쵸. 예. 동물적인 득점이었지. 축구라는 게 그런 식으로 골도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뭔가 우리가 원하는 축구가 나왔다는 느낌은 전혀 못 받은 경기였고 그냥 의미를 두자면 이겼다. 오랜만에 이겼다. 뭐 요 정도에만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나름의 어떤 그 실수라고 하면 사우디 실수죠. 네, 실수를 통해서 득점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결국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중계 중에도 후토크 때 말씀드렸지만 차이를 보자면 1부 리그 팀과 2부 리그 중하위권 팀 간의 경기에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사우디의 전력을 봤을 때. 그렇잖아요. 1부 리그에 있는 이제 챔스를 노리는 팀이 FA컵에서 경기를 치르다가 2부 리그 중하위권 팀을 만난 거야. 그 팀에게 고전할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그 팀을 이겼다고 했을 때 되게 기뻐하지는 않잖아요. 네. 뭐 승점 3점 정도? 네. 그럼 딱 FA컵에서 그 다음 정도? 라운드 아니면 진출했다. 이 다음 정도의 그냥 라운드 의미만 둘 뿐이고 실력차가 충분히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일단 사우디랑 잡고 다음 달에 이제 베트남이랑 있잖아요. 근데 베트남이랑 왜 하냐라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되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우리의 목표, 단기적인 목표는 아시안컵이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팀과 경기를 잡아야 되는 건 사실이고, 뭐 일본 같은 강팀, 아시아에서 이제 우승할 수 있는 팀과 만나는 건 좋지만 사실 큰 대회 앞두고 우승 후보끼리 평가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베트남 당연히 긴장감 떨어지고 재미없을 수 있지만 뭐 아시안컵 앞두고는 조금 이해가 된다. 하지만 그렇죠. 잘 이겨야지 확실히. 베트남이 지난 아시안컵에서 박항서 감독하고 같이 있었죠. 네. 그때 꽤 좋은 성적들. 8강 정도. 네. 우리랑 똑같았어. 일본을 잡을 뻔했죠. 그때 16강인가 8강이 기억이 안 나네. 물론 제 그때 베트남과 지금의 베트남과 같을 수 없겠지만 베트남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와 했을 때의 어떤 그 평가전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와준다면 우리에게도 이제 아시안컵에서 어떤 중하위권 팀들, 그러니까 전력적으로 우리보다 낮은 팀을 상대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는지 좀 알 수 있는 한 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근데 이게 A매치 잡기가 생각처럼 이제 더 어려워져가지고 상대가 없어요. 근데 왜 일본을 이렇게 잘 잡는 겁니까? 가버리잖아 거기로. 가면 돼. 유럽 가면 근데 잡을 수 있어. 10월은 똑같아요. 10월은 또 불러서 하는데 네. 저는 사우디가 없었다면 베트남에 대한 의미가 좀 더 컸겠지만 사우디랑 나가서 했기 때문에 굳이 또 베트남까지 불러서 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은 일본은 들어요. 누구랑 해요? 일본은 튀니지하고 캐나다하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 월드컵에 나갔던 팀들하고 하는 거고 우리보다 전력이 훨씬 더 센 팀하고는 하네요. 팀하고 사실. 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독일하고 튀르키예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독일하고 튀르키예하고 우리가 했다. 근데 홈에서 베트남이든 사우디를 불러서 한다. 그러면은 저는 뭐 상관. 그거는 전혀 네, 문제 맞아요. 없다고 봐요. 근데 이미 유럽 나가서도 아시아 팀하고 했는데 이 두 번의 기회 중에 한 번을 또 베트남하고 한다. 심지어 캐나다가 여기 일본이랑 붙었는데 캐나다를 데려오는 게 더 낫지 않았나.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워요. 두 개를 같이 보면.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좀 그 전향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이 두 팀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도 두 팀 부를 거 아니야. 그러지 말자. 우리 쪼모쪼모를 불러서 세 팀 불른 다음에 우리도 일본을 가든가 니들이 아니, 한번 와라. 그래 A매치 때. 일본이랑 우리 풀리그 같은 거 하면 그래 되겠네. 내 팀에서 2주 동안 돌아가자.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이 의견을 축구협회에서 싫어하지 않을까? 일본이랑 붙고 싶지 않을 거야 지금. 지금은 지금 절대 붙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일본하고 붙는 옛날 정기전 있었잖아. 저는 그걸 그런 무조건 것처럼.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는데. 1년에 두 번씩 그런 종류 네. 해도 이 진짜 그 에너지도 낭비하지 않고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한 팀 부를게. 너네 한 팀 불러. 그러면 총 4팀이 되잖아 합쳐서. 그럼 4팀에서 돌아가는 거야. 괜찮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 솔직히 보고 아니에요. 싶어요. 저 네. 솔직히 그러니까 1년에 두 한일전 번. 보고 싶어요. 아니 진짜. 우리 약간 A매치 왕따 됐어 지금. 유럽끼리 뭉쳐가지고 쉽지 않아. 근데 왕따 중에서도 그 왕따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니 또 아시아 지금 우리가 많이 소외돼 있어요. 그래. 그리고 우리 목소리가 잘 안 들려 상대들한테. 우리는 사실 남미랑 북중미밖에 선택권이 없어 지금은. 운 좋게 이제 한 팀 유럽 비면 그를 초청할 수는 없어. 또 가야 돼.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유럽 팀과 경기를 할 때는 그쪽도 완전 프렌들리 매치 기간 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쉬웠던 건데 그 두 개를 연결해서 보면 그러니까 이 얼마 없는 기회에 나가서 정말 좋은 팀하고 했어야 되는데 구장은 좋더라. 구장은 진짜 좋다. 주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뭐 사우디 이기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저기 가서 사우디를 잡고 좋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좀 컸어요. 그 만신이 연봉이 400 얼마요? 430억 정도. 네. 네. 나는 이제 만시니 감독이 이제 좋은 감독이고 네. 뭐 유로 우승까지 하고 엄청난 커리어를 자랑하잖아요. 사우디 그렇죠. 돈 많고 돈 그렇게 뭐 선수도 그렇게 받는데 감독 못 받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430억. 야 가족은 무슨 생각할까 이 생각 들더라고 어제 계속. 가족?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에 1억이잖아요. 할아버지 보통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고 할아버지 나이고 한데 430억을 벌어. 그러면 그 주위에 딸린 가족들은 무슨 생각할까? 야 진짜 그런 생각 안 해보긴 했는데. 나는 그 생각 들더라고. 부인, 아들, 뭐 딸, 뭐 사위, 뭐 며느리 무슨 생각할까? 이제 내가 어디까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겠구나. 누구까지 좀 기대를 할까요? 할 손주까지. 장손. 손주에 가능한 배우자까지. 배우자까지. 장손이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안기네. 할아버지가 이리 와 하면은 갔더네. 참, 그 생각이 어제 계속 들더라고요. 네. 왜냐면 만신이 감독이 이제 늙었잖아요. 옛날하고 다르니까. 우리가 뭐 옛날에도 뭐 중년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멋있더라. 아직도 아유, 여전히. 만신이 멋있어요. 진짜 멋있는 근데 사람이에요. 돈이 430억이야. 와. 이미 100억 넘게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100억? 100억 더 있지. 이미. 그러니까 더 있었지. 세금 얼마 낼까? 맨시티 묻었는데. 사우디에서는 세금을 다 내주겠죠. 사우디니까. 그 사우디니까. 430억 그냥 제가 계속 넷을 거라고. 그로스가 아닙니다. 이게 세금 포함이 아니라 세금을 이미 제외한 금액이 430억. 세금이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그 돈을 만친이가 평생 사우디 살 거 아니잖아. 그 돈을 이제 자국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그걸 내주는 거지. 그러니까 자국으로 들어가는 순간 또 다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기사도 나왔더만 클린스만이 외국에 있는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라고 나왔는데 그게 100% 맞진 않아요, 사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기사가 나왔거든요. 뭐 이건 사실 팩트 체크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알 수 없는 네. 부분이니까 그냥 일단은
넘어가고 경기로 들어가서 네, 기사가 4-4-2로 이제 포메이션이 나왔고 지난 경기랑 비교했을 때는 이제 홍현석 선수가 아시안 게임으로 넘어가면서 황희찬이 선발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전반 초반부터 해서 패스 미스가 수비 쪽에서 빌드업할 때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일단 그 패스를 준 선수들 뭐 골키퍼라든지 정승현이라든지 뒤에서 준 선수들의 실수도 맞지만 제가 다시 보니까 패스를 받는 선수의 위치가 되게 멀었어요 다. 그래서 패스 미스가 이 선수가 발로 패스를 했을 때 내가 미스를 해서 이상한 데로 가는 패스 미스도 있지만 저기 될 것 같은데 좀 머네? 근데 주자 해서 패스 미스가 대부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다 뜻은 간격이 되게 안 좋았어요. 전반 초반에. 수비랑 미드필더랑 되게 벌어져 있었고 풀백 위치도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었고 해가지고 수비수들이나 골키퍼가 뭔가 이제 걷어내는 식으로 패스를 하든 진짜 주려고 하든 했을 때 정확하게 정말 빠르게 줘야지만 갈 수 있는 루트였거든요. 결국 포지셔닝의 문제가 되게 전반 득점하기 전까지는 되게 심각했고 다만 이제 후반 초반에는 제가 보니까 간격이 좁혀졌더라고요. 확실히 이거는 뭔가 수정을 했는지 선수들이 좀 더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수정이 됐지만 결국 최근 축구는 포지셔닝이잖아요. 어느 위치에 어떤 선수를 어떻게 배치하냐 중요한데 이날은 전반 초반에는 위치 자체가 너무 안 좋았고 제가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풀백의 위치가 풀백을 그래서 지금 공격적으로 쓸 생각인지 정말 수비만 할 생각인지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어설프게 서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서령우나 이제 공을 잡으면 상대가 바로 달라붙을 수 있는 위치에만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령우가 못했어요 이날. 잘할 수 없는 환경. 이게 이제 월드컵이 끝나고 이제 9개월이 지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어제의 플레이를 보면 이제 후방 지역에서 빌드업을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거 약속된 플레이를 이것만 좀 해보자라는 느낌보다 선수들이 그거예요. 그래, 이렇게 했었지, 9개월 전에.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했었고, 내가 이렇게 주면 내려왔잖아. 아니야? 네가 들어왔나?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한 20년 만에 만난 그 그룹이 동선을 자른 듯한 느낌. 약간 이제, 이때 이렇게 네가 나가고, 네가 가운데 오고, 내가 사이드로 빠졌잖아. 약간 가물가물한 느낌으로 이제 더듬더듬 하면서 이제 빌드업을 하는 느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오리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미드필더들도 위치가 안 좋았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박용호가 공을 잡으면 사우디는 뭐야 우리 가까이서 공 잡고 타타닥 달려가면 박용호 당황해서 백패스하거나 뭐 미스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그래서 뭐 선수들의 개인적인 컨디션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포지셔닝의 문제거든요. 이건 이제 지시의 문제인 거죠. 이럴 때 여기로 빠져서 빈 공간을 잡고 있어라. 아니면 수비가 붙으면 이럴 때 공을 뭐 잡는 척하고 뒤돌아 뛰어라.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선수들이 좀 잘 숙지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디테일이 떨어지는 건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난 되게 아쉬웠고 그나마 괜찮았던 건 손흥민을 가운데서 좀 프리하게 쓰면서 손흥민에게 자유도를 준 점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전술 중 하나였잖아요. 몇 년 전부터 손흥민을 가운데에 써서 쓰는 거는 그것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고 손흥민과 조규성이 저는 생각보다 조합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네. 둘이 그러니까 가운데 어제 나왔을 때. 초반에는 황인범이 웨이스전보다는 컨디션 좋아 보였고 그럼으로써 중원 지역에서 몇 번 인범 턴도 나오면서 단계적으로 빌드업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몇 번 나오지는 않았었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박용호 선수가 혼자 이제 원볼런치를 섰을 때의 부담감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이제 다음 경기에서는 보여줘야 되고 환희가 얘기한 것처럼 풀백이 이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풀백은 아주 옛날 풀백입니다. 네, 옛날 풀백이고 굉장히 정형화된 풀백. 그리고 임무가 그러니까 임무라기보다 소극적인 풀백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이 풀백들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은 경쟁력이 이제는 없거든요. 저는 풀백의 위치는 무조건 감독의 지시, 코칭 스텝 지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야 여기까지만 가면 풀백은 형 풀백이었잖아. 절대 안 올라가지. 네. 올라가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뒤도 안 보라고 올라가잖아. 아니 저는 지시를 받았을 때 뭐 야 너 볼 잡고 크로스 올릴 타이밍 있으면 크로스 올려 라고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죠. 올라갔는지 보고 있잖아요. 야 내려와. 그냥 올리고 그 공 어떻게든 보지도 못하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약간 현대적이네. 변형 3백이네. 올렸으면 내려와 이 새끼야. 그리고 또 어쨌든 지시가 있으니까 형이 그렇게 이제 네. 몸이 익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사실 이기재를 지금 이렇게 쓰면 이기재가 뭐 했어요 이날? 그냥 뒤에서 공 받고 슈팅 한번 했죠. 슈팅 한번 했죠. 프리킥에서. 그건 들어와서 한 거잖아. 후반전에 안쪽으로 좀 그렇지. 들어오더라고. 예. 후반전에는 뭔가 달랐어 확실히. 풀백이 있죠. 근데 전반전은 완전 헤매는 상황이 되게 많아서 저는 이 경기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진짜 좋게 말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우리는 지금 조규성, 뭐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 전방에 있는 자원들의 개개인 기량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명단이잖아요. 그래서 공격에 자율성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클린스만도 이제 3월에 본인이 이제 부임하고 이랬을 때 나는 공격적인 축구를 한다,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나는 뭐 3골, 4골 이렇게 넣고 싶어 한다. 라는 느낌에서만 판단하면 공격에 자율성을 주고 예전에 벤투 때는 우리가 수비적으로 템포를 가지고 있을 때 풀백에 올라갈 수 있는 속도를 벌어주는 빌드업을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마냥 이기재랑 서령우 선수를 그래서 저는 좀 비판하고 싶지 않은 게 전술적으로 풀백들이 올라갈 만큼의 속도를 벌어주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진의 자율성을 위해서 공격진의 빠른 공격을 위해서 템포 높은 전진 패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풀백에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장면들이 좀 더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아시안컵을 우리가 당장에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시안컵 가서는 얼마나 상대가 더 내려 앉아 있겠어. 그런데 거기에서 공격진의 자율성만으로 이걸 다 뚫어내야 된다? 이게 저는 쉽지 않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도 승리했지만 비판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좀 많은 경기였지 않나. 이 되게 세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경기에서 풀백들이 못했다기보다 풀백들마저도 굉장히 어쩔 때는 얘는 윙어 내지는 미드필더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세부적으로 그 많은 숫자를 공격에 두면서 움직이게끔 유기적으로 움직이게끔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좀 비교를 한다기보다 얘기했을 때 요즘 상대방 내려앉았을 때 그냥 주구장창 슈팅 때리고 이렇게 하면 골 안 들어갑니다. 괜히 하프 스페이스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공간까지도 쪼개서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그런 공간적인 어떤 그 명칭이 자주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쪼개서 들어가고 빠져나오고 뭐 풀백들이 글로 들어가고 아니면은 미드필더진이 거기에 침투해 들어가고 뭐 사이드에서 좁혀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얘기하잖아.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세밀하게 짜야지만 이제 아시안컵에서도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왔을 때 우리가 득점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 어제 경기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시안컵 조별리그 생각보다 진짜 어려울 거다. 이거 이런 식으로 흔히 말해서 해조 축구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상대의 골키퍼가 미쳐. 그러면 이거 조별리그 쉽지 않다. 근데 토너먼트에서 좀 라인 올려서 하는 축구 상대로 1대1 맨투맨 상황이 계속해서 공격 쪽에서 만들어주면 우리 선수들 개인 기량이 좋으니까 이거 토너먼트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이후에 또 월드컵 준비하고 이런 경기까지 봤을 때 이렇게 전술이 단순하고 상대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거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게 맞아?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그냥 지금 우리가 두 번의 평가전을 봤을 때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어떠한 선수 한 명 한 명을 지금 비판하고자 한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폼이나 K리그에서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우리랑 동등하거나 우리 이상의 팀을 만났을 때 몇몇 선수들이 경쟁력이 있느냐. 저는 굉장히 좀 물음표가 많이 붙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좀 더 신선하고 새로운 선수를 발굴해야 된다. 대표팀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선수도 발굴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의무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선수를 다 쓰고 싶죠. 경험 많고. 네. 근데 그 선수들 폼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휘청휘청 되는데 기본적으로 본인의 진짜 신체적인 어떤 밸런스나 신체적인 컨디션이 어떠한 선수보다 좋지 못하면 그 선수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선수의 갖고 있는 실력은 인정이야. 근데 폼이 안 좋아? 근데 이 선수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 어떤 실력이나 뭐 쉽게 말해서 공차는 기술이 떨어져. 근데 얘 요즘 보니까 폼이 너무 좋아. 그럼 이 선수가 이겨요. 이 선수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어요. 왜? 축구는 기본적으로 뛰어다녀야 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치. 그런 것도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클린스만 감독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까? 그거는 우리가 진짜 너무 그런 부분이 답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에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게 풀백으로 그러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출갈 거면은 이기재 선수처럼 왼발에서 킥 좋은 거 말고 그냥 왕성하게 왼쪽 측면 뒤쪽 커버하고 수비력 좋고 체력 좋고 이런 선수 뽑아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런 구성을 봤을 때 위쪽에서는 자율성을 추구하는데 풀백에서는 뭐 얼리크로스를 이기재 선수에게 많이 뭐 부여시켰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기용을 하다 보니까 좀 아쉽고 그래서 60분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측면 뒷공간이 뚫렸던 게 풀백의 자리를 못 잡아. 뒷공간이 커버가 안 돼. 스태미너는 떨어졌어.
그러면 그쪽으로 사우디가 공격적으로 노선을 잡았을 때 어제 후반전에 김민재 선수가 되게 잘했거든요. 잘했죠. 근데 어떻게 본다면 김민재 선수에게 경기 막판에 수비 커버 범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우리가 좋은 팀이면 수비수들이 위험 지역에서 공 안 잡고 골키퍼가 선방하는 장면이 안 나와야 돼. 아시안컵 가서는 우리는 되게 우승 후보잖아. 그렇지. 더 그런 경기가 나와야 되는데 우승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대표팀은 그게 무슨 말이죠? 대표팀은 그럼 누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대표팀은 우승 후보고 그러면 뭐는 또 아니에요? 글쎄요. 좀 난감한 질문이네요. 예. 아무튼 근데 나는 우승 후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좀 막판에 위기를 맞는 거를 보다 보니까 아니 주원 형도 그랬잖아.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 보면 좀 떨어져 보인다고. 저도 그 느낌 받았거든요. 근데 후반에 야 이렇게 휘둘린다고? 그리고 선수 교체 들어갔던 뭐 문선민과 황의조 선수 이 두 선수의 개인 기량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표현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당장 체력 떨어진 선수 조규성이랑 황희찬 그 자리에 넣어가지고 뭘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어제 경기에서 좀 제일 황당했던 게 뭔지 아세요? 평가전이잖아요. 그리고 후반에 뭐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진 것도 보였잖아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선수들이 좀 갔잖아요. 뭐 이순민, 뭐 문선민, 네. 뭐 문선민은 뭐 나오기도 했었지만 이승민도 나오긴 나왔어요. 네, 마지막에. 나왔죠. 그러니까 언제 나왔죠 이순민이? 저 후반 44분? 그러니까 이수민이 그게- 교체된지도 모르는데 이수민이 뛰고 있던데? 아니 왜 강상우도 들어왔고 어제. 왜 그 타이밍에 교체를 오늘. 왜 한 거야? 하지 말라면 하지 말든가. 아니 그 평가전에서 5분 보려고 승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무슨 뭐 그거예요? 나 그 생각나던데 이 전북하고 그 파리 생제르맹 했을 때 이강인 컨디션 100% 아니었는데 예. 한번 선보여줬잖아. 그 내가 볼 때 스프린트 안 했잖아요. 또 그때 이강인 선수가 뭐 그런 경기도 아니고 난 그때 왜 출장시켰지? 약간 그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타이밍은 별로 좋지 못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거는. 요거 이제 이걸 평가전으로 생각 안 하고 이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한 시간 거야. 끌기잖아. 물론 평가전 필요했지. 시간 끌잖아. 의도가 없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어. 의도가 없었다고 보진 않고. 근데 저는 그건 굉장히 네. 크리스만 감독은 우리가 더 인정해야 됩니다. 실전처럼 한다. 실전처럼 한다. 뭐 왜냐면 우리가 진짜로 실전 조별리그든 토너먼트 올라가서 그런 식으로 타이밍 재가지고 교체 카드 사용해야 되거든요. 시간 끌기용으로. 평가전, 사우디아라비아전을 정말 실전처럼 생각하면서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 있죠. 예.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네. 이분의 뭐 얘기 많이 했으니까 저는 가장 큰 그 과제가 생각보다 많이 바꿨거든요. 특히 네. 수비진을 김민재 빼고는 다 갈았어요. 그 중앙 미드필더도 하나 갈고 그럼 4명을 갈았는데 그래서 그러면 되게 세세하게 지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뭐 6경기지만 2경기는 거의 뭐 지난 월드컵 대표팀으로 했으니까 4경기를 봤을 때 이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게 사람들이 이제 불안이 커지고 경기력이 좋지 못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다 저도 궁금한 게 김영건이 아직 있는데 그리고 김영건이 아시안컵까지는 주전으로 분명히 뛸 수 있을 정도의 경기력인데 김영건을 안 쓰고 정승열을 썼으면 정승열 선수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보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선수가 나왔을 때 더 좋은 연계를 보여준다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왜 바꿨는지는 사실 잘 모르는 거지. 그냥 수비를 바꿨구나 한 명을. 그리고 왼쪽 백도 이기재고 오른쪽 백도 서령우고 이 두 선수 바꿨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공격적으로 하려고 해서 바꿨구나 아니면 수비적으로 하려고 해서 바꿨구나 이런 개념이 전혀 우리가 모르겠는 거죠. 일단은 뭐 클린스만의 전술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다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근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확실히 풀백은 김진수 외에 지금 없잖아요. 사실 주전 조합이 네. 아예 김진수 빼면 이거는 사실 한국 축구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때 조규성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톱도 황의조밖에 없다, 백업이 없다라고 있었지만 뭐 조규성, 오영규 줄줄이 나오면서 이 부분은 해결이 됐는데 지금 이선 자원은 엄청 많은데 측면 수비수는 사실 K리그를 열심히 보신 분들도 막 추천할 만한 선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추천해야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완전 리그에서 이거 측면을 장악하는 선수가 왜 안 쓰지 이런 선수는 사실 요즘에 거의 네, 없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A 레벨뿐만 아니라 유스 레벨에서도 찾기 쉽지 않거든요. 23세나 뭐 20세나 대표팀에서도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 20세 대표팀도 측면 수비 때문에 어려워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번 나중에 토론을 해봅시다. 측면 풀백 출신으로서. 저는
좀 나름의 지금 그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다. 저만의 방식이에요. 아, 이거는. 네. 뭐 3백 쓰면 됩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아, 풀백 안 네. 쓰고 윙백 쓴다. 윙백 쓴다. 어. 3백 쓰자. 자, 저만의 방식이에요. 저 히든풋볼 지금 이스타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뭐 오프닝 이사한 거 아니었어요? 네. 이스타입니다. 네. 여러분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을 생각해 보자는 거지. 자, 현대 축구에서는 어떠한 포지션에 있는 선수가 그것만 특화돼서 하는 경우보다는 다양한 롤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측면 수비수가 미드필더 라인까지 당겨주면서 미드필더 역할도 해주고, 그다음에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 어쩌면 제로톱 역할도 해주고, 가운데 있는 선수가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사이드로 벌려주고, 어떤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즉 중앙에 있는 공잘 차는 미드필더와 수비적인 성향이 있는 선수를 풀백으로 돌려도 된다. 그런 식으로까지 넓게 봐야 된다. 정 없으면. 네. 풀백? 야, 우리는 주구장창 왼쪽 측면에만 쓰는 선수만 봐가지고 왼쪽 풀백 선수만 찾고 있어. 이러지 말고 뭔가 중앙 미드필더에 있는 변사? 아니 뭐 수비적인 성향이 있는 미드필더들도 측면을 돌릴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된다. 아니면 좀 더 발이 빠르고 공을 좀 찰 수 있는 중앙 수비수도 측면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포괄적인 시각도 나는 가질 필요가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어제 경기, 그러니까 이계재 선수가 최근 리그에서 폼 떨어진 거랑 별개로 그런 식으로 얼리 크로스를 쓰는 상황이었으면 이계재 선수 같은 선수 써야 돼, 뽑아야 되고. 근데 어제처럼 풀백이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축구하면은 조원영 말에서 약간 변형해서 그냥 센터백 중에서 빠른 애 왼쪽 풀백 두고 오른쪽 풀백 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많이 해요, 대표팀은. 사실 벨기에 대표팀도 왼쪽 백 풀백이 없잖아요. 오른쪽은 좀 있었는데 왼쪽이 없어가지고 센터백 왼쪽에 그 돌리고 메니엘은 있잖아. 그렇게 뭐 메니엘은 원래도 측면도 쓰기도 메니엘 했지만 원래 그런 측면 식으로 썼죠. 쓰기도 했었고. 그런 네. 팀이 많긴 한데 이게 문제는 대표팀이라는 매니에. 거죠. 소속팀에서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선수가 있어야 대표팀에서도 측면을 서보는데 그냥 중앙 미드필더를 뽑아서 대표팀에서만 측면으로 세울 경우에는 이게 잘할 확률이 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리그에서 풀백이 진짜 중요한 포지션인데 근데 저는 좀 그러니까 나는 너무 이제 나 혼자만의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공 잘 차는 선수들은 어디 갖다 놔도 잘하더라고. 네. 나는 나 같은 애는 이제 그러니까 나를 빗대서 대표팀 얘기하는 게 참 미안한 얘기지만 또 풀백이니까. 또 하면 안 되는 얘기지만 네, 그치, 사실 안 되지. 근데 여기서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얘기할게요. 그럼 그치.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네. 나는 풀백으로 특화되게 뛰어도 좀 부족한 선수이긴 했어요. 근데 공 잘 차는 선수들은 금방금방 그 포지션에 좀 녹아들더라고.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그러니까 정 없으면 네, 정 답답하고 없으면 네. 이거는 그냥 근데 그것도 없어요. 제가 18세 경기 요즘 많이 보잖아요. 유스 레벨 좀 보러 다니는데 거기도 센터백이 풀백 보고 제 포지션 어디야? 아 원래 센터백인데 풀백 봐. 윙인데 풀백 봐. 수비형 미드필더 풀백 봐. 그 자기를 풀백이라고 표현하는 선수 여린 선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클린스만 감독의 쓰고 안 쓰고 잘 쓰고의 네, 문제도 네, 있지만 한국 축구 자체가 그 특히 중요한 풀백들을 정말 못 키운다고 얘기한 지가 10년이 넘었어. 근데 그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실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왜? 잘하는 나라들은 또 잘하니까. 그리고 그래서 아까 주원이가 했던 얘기를 구현한 감독이 한국 감독 중에 있었습니다. 조광래 감독님이라고. 그래서 그 만화 축구 그때였나? 김영건을 네. 왼쪽 풀백으로 많이 썼습니다. 김영건 공을 잘 차잖아요. 그리고 왼발 잘 그렇죠. 쓰고. 왼발도 그렇지, 잘 그렇지. 쓰고 킥도 좋으니까 쓴 거죠. 그리고 예전에 이정수 선수도 오른쪽 풀백으로 차범근 감독이 기용했는데 그때는 이제 골 먹지 말아라. 이청용 무조건 잡아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이미지도 있어요, 풀백이. 그러니까 중앙 수비수 옆에서 받쳐주는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공격수 디질하게 막아야 되는 역할, 그리고 윙 따까리? 약간 이런 느낌이. 따까리라니. 야, 이런 느낌이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맞아. 그런 느낌이 맞아. 있는데 요즘은 아니다 이거죠. 예. 근데 어제 대한민국의 풀백은 윙 따까리였어요, 솔직히. 그냥 이재성이랑 맞아. 황희찬한테 역할이 그냥 밀어주는 역할밖에 없더라고. 본인이 뭔가 들어가서 하는 상황, 이렇게, 그러니까 윙이 좁혀서 윙이랑 풀백이랑 같은 위치에 서 있는 경우를 많이 못 봤던 것 같거든요. 그런 디테일도 좀 아쉬웠고. 어쨌든, 풀백에 대한 불안감은 저는 계속 아시안컵까지는 확실한 카드가 없다 보니까 계속 가지고 있어요. 알샤라니는 잘하더만. 나이가 먹었는데. 근데 또 여전히 이게 공격적으로는 90분은 안 될 것 네. 같고. 92년생인데 이렇게 좀 88년생 정도 느낌을 띠더라고. 그리고 뭐 사우디는 요즘에 그런 얘기 많잖아요. 워낙 좋은 선수들을 많이 데려가니까
외국인 커터도 없고 국가대표인데 경기 분수가 보장이 안 돼. 특히 공격수들은 잘 못 뛰어요. 거의 네, 못 뛰어요. 공격수들이 근데 제일 못 뛰고. 그런 팀을 상대로 우리가 마지막에 밀렸다는 것은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크지 않나. 심지어 유럽에서 했잖아. 유럽파가 중심인데. 그쵸. 그런 것들은 좀 아쉬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팀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평가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네. 기다려보죠. 네. 그리고 또 K리그가 이제 다시 재개되니까 저도 이번 주부터 K리그 입중계를 들어갔는데 풀백을 쓸만한 선수들이 있는지 풀백 스카우트. 예, 풀백 스카우트 이전의 눈. 어. 추맨이 클린스만에게 추천한다. 이런 식으로 좀 보다가 있는 선수 있으면 뭐라고? 클린스만이 미쳤어요 그거를. 아니 와이스카우트는 봐도 우리 방송은 안 보지 않을까. 당연히 안 보지. 예, 그래도 우리끼리 할 얘기가 있는 거니까 제가 이 선수는 좀 써볼만 하다라는 선수 있으면 제가 히드풋볼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도핑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얼마 전 포그바가 도핑 의혹이 나왔는데 네. 그래서 도핑이 과연 무엇인지 또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식 입장은 없죠. 이주원의 포그바 도핑에 대한 아직 여기 관련한 게 없잖아요. 다른 포그맘. 다른 분들이 다 얘기를 했고 어쨌든 한때 포그바를 지지했던 네. 포그바 지지자로서 네. 포그바 도핑 사건에 대한 한마디 좀 입장 발표를 해주시면 우리 포그바 그럴 아이 아닙니다. 우리 포그바가 그럴 리가 없어요. 예? 그렇게 매도하고 몰아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포그바 다른 거 그렇게 애가 그렇게 보여도 애 착하고 그런 일 절대 안 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길 바라시겠지만 네. 착한 애들이 사고를 많이 칩니다. 뒤에서. 예. 별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얘기한 분이 있습니다. 킹슬레 코만이 어제 졌잖아. 네. 그 독일한테. 지구에서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어. 폴크 포그바가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 하여튼 그거 네. 도핑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폴을 지지하고 모두가 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와도 고의로 그런 건 절대 아닐 거라고 믿고 있다.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왜 그걸 코망한테 물어봤지? 친하나 둘이 엄청? 친해요. 친해요? 포그바가 친해요. 네, 친하고 이 테스토스테론을 이렇게 이제 도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부상이나 이런 걸 좀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가요, 그러면? 이게 뭐 제가 어떤 찾아보니까 효과가 있는지, 예. 단백질을 공급하는 거라서 뭐 동화 단백질 그래서 근육이 잘 붙는데요. 회복하거나 그리고 이게 야사로는 예. 발기부전에도 야한사죠. 도움이 된대? 도움이 된다. 야한사죠. 발기부전에도 도움이 된다. 테스토스테론이? 뭐 그랬다는 얘기가 필요하세요? 있어요. 아니, 호르몬제. 그게 아니고 그거 호르몬제니까. 이거 맞는 그 있으면 발기 잘 안 된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 그건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고. 네, 또 근데 이것도 다르구나. 물론 스테로이드 일종이긴 한데 그런 소문이 있었고 국내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테스토스테론. 네. 박태환 선수가 그 도핑 걸렸을 네, 때 의혹이 있었죠. 이거였었어요. 이거였었고요. 또 강수일 선수. 강수희 선수는 이제 저기 발모제를 발모제. 발랐는데 네. 그것도 결국에 이제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판명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둘 다 어쨌든 선수 시절 겪었으니까 어. 어렸을 때 뭐 부모님들이 먹여줬을 거 아니에요. 몸이 좋다고. 그런 것들 뭐 어떤 걸 먹어봤어요? 예전에 그래 막 안정환 선수였나? 막 옛날 축구 선수들 보면은 뱀? 뭐 뱀. 갈아 먹고 몸에 개구리. 좋다 그래가지고 뭐 그래 개구리 뭐 자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랬어요 실제로 부모님이? 네. 뭐 먹어봤어요? 자라 뭐 뱀까지는 안 먹어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먹어야 될 게 장어, 붕어, 흑염소 이런 건 무조건 먹어야 됐습니다. 붕어 지금 약간 냄새 이상하다. 그지 같습니다. 진짜 예. 나도 어렸을 때 집에 있었어. 이런 거는 안 먹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아 진짜? 예, 예. 반 이상은 먹었는데 쓸데없는 짓이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까지 막 먹을 필요는 없고, 네. 근데 그때는 영양제나 여러 가지로 어떤 몸에 좋은 어떤 그런 그치. 뭐랄까 그 약품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몰랐을 때니까. 근데 요즘 유튜브 뭐 검색해도 쭉 나오잖아. 몰랐을 때니까 그냥 아무거나 몸에 좋다는 거 다 그냥 다려 먹었죠. 네. 저는 뭐 잘 못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풀무원 영양제 정도 먹었던 것 같습니다. 풀무원 영양제. 풀무원에서 나오는 영양제가 있었어요. 그게 있었어요, 그때 옛날에. 있었어요. 아, 그래? 그거를 제 제일 친한 친구의 어머니의 친척분이 하셔가지고 네. 그 어머니가 얘도 먹는다, 되게 좋다.
머리 발달에도 좋고 신체 발달에도 좋으니 이걸 먹어라. 근데 그것도 맛 겁나 없었거든요, 진짜. 그거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키 크는 노마 F라고. 아, 노마 F. 그거는 광고에 나오는 거잖아요. 노마 F. 네. 노마 F 중에 키 크는이 뭐 붙는 뭐 있었어요. 약간 그 네모나게 해가지고 예.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약간 젤리 느낌 그런 나고. 느낌도 있고 예. 이렇게 쭈쭈바로 짜 먹는 아. 것도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키가 안 크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걱정을 해서 또 고액을 주고 아마 방문 판매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그런 방문 판매 많았죠? 노마 F를 방문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치. 요거를 먹었는데 네. 전혀 아시다시피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게 있다. 아니, 잠재력은 다 발현시킬 수도 있잖아. 원래는 더 작았던 너왜 거야. 슬프게 해? 아니 이게 다 큰 걸 수도 그러니까 있잖아. 포텐을 터뜨려 준 거야. 노마 F를 먹고 포텐 터진 거야. 안 먹었으면 더 작았어. 안 먹어서 더 작았지. 그치. 아, 원래는 한 61, 2였는데 그치, 그치. 68까지 큰 이유는 그러면 7cm 노마가 키운 겁니다. 그래. 이놈아. 알겠어? 그런 거 있어요. 뭐 텐텐 이런 거 있었고 그거 옛날에 약국에 뭐 나는 진짜 그 검증된 건지 모르겠어요. 약국마다 약사가 조합을 해가지고 키 크는 뭐 있었어. 이런 거 다 있었어요. 있었어. 여기 맞아, A4로 맞아. 뽑아서 다 키 있었어. 크는 약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비쌌는데 우리 엄마도 그거 나 먹였어. 나 안 먹었을 것 같아. 그래, 그것도 그런 것도 먹었지. 먹었지. 아니 근데 그때는 우리 때는 또 이거와 반대로 한약 먹고 얼굴 갑자기 늙고 이상해지는 애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맞는 말인가 몰라. 조심하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한약 먹고 체제 바뀌었다고, 한약 열 먹고. 많아졌다고. 저는 어디 가서 이제 뭐 키 크는 뭐 이런 약을 짓기 위해서 막 호두 손에 지운 다음에 그 사상이약. 이경재 박사가 하는 거 있잖아. 자, 이거 사상이약. 자, 태양인. 지금 해봤어 어렸을 때. 지금 초등학교 때. 내려가죠? 여기를 누르고 안 내려가요. 아니, 그거 뭐 잡고 한번 잡고 이렇게 하면 안 내려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지금 내려가죠? 자 보세요, 안 내려갑니다. 호두 지고 뭐 이상한 약재 지고 내려가면 이게 맞는 거고. 그래서 난 진짜 어렸을 때 그걸 믿고 엄마가 그걸로 해서 약을 지어서 키 크는 약 한약도 한제 지어서 많이는 안 먹었는데 한 텀 정도 한 계절 정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진짜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충격적인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불편한 데 있어요? 근데 제가 땀이 좀 많은 편이어서 그거 살쪄서 그래요? 이제 최근에 쪘어요. 그렇게 대답한다고. 근데 이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예. 이렇게 안 큰 개념이 있지만 이렇게? 실제로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너는 폰테이 높은 터질 곳에서 그릇을 꺼낼 때 저를 부릅니다. 우리 집에서는 화나. 저를 좀 꺼내라. 저는 우리 집에서 제일 작습니다, 제가. 근데 백승호 선수가 어렸을 때 작았어요. 네. 제가 백승호 선수 처음에 중학교 때 바르셀로나에 왔는데 그래서 백승호 선수 어머니가 진료를 받고 왔더니 얘는 분명히 180 넘게 큰다고 했다. 근데 정말 180 넘게 크더라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도 있긴 하다. 네. 하지만 노마에프는 기만의 그 포텐을 발현시켜주는 정도에서 끝났다. 좋습니다. 근데 조금 억울한 케이스도 도핑 쪽에 있긴 해요. 예. 일단은 뭐 치료 과정에서 섭취한 약품을 잘못 처방받는 경우도 정말 가끔 일어난다 그러고. 잠깐만요. 네. 그 채팅창에서 저희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언제 얘기하냐 뭐 하나 하는데 그 뭐 원래 우리는 방송이 이랬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굉장히 자유롭게 토크하는 방송이니까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텐션도 올리고 재밌게 얘기하고 이런 스토리도 얘기하고 약간 좀 뭐 얘기가 셀 수도 있고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저희 방송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죠. 네. 그리고 가장 조금 억울한 케이스가 파스를 붙이면 여기 마약성 진통제 성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몸에 흡수돼서 하필 그 선수가 뭐 도핑 검사에 그날 예. 걸리면 나올 가능성도 있대요. 있죠, 근데 있죠. 이런 경우에는 다 이제 검증을 해서 이거는 좀 억울한 케이스다라고 빼주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대체적으로 실제로 한 선수들이 걸리죠. 확률적으로 볼 때는. 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선수들도 조심하겠죠. 근데 네. 평소 때 조심한다기보다 본인이 뭐 감기 걸렸거나 그러니까 뭔가를 좀 이렇게 근육 부상 당했는데 뭘 먹어야 된다 아니면 뭐 발라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팀에는 다 닥터들이 있고 그러니까 주사를 맞아야 된다거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 그냥 다 물어보면 돼요.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 먹어도 돼요? 검색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사이트를 가져왔는데 여기 도핑방지위원회 사이트 가면 진짜 친절하게 뭐 선택할 수 있어요. 캡슐인지 정제인지 뭐 연질 캡슐인지 한지 뭐 원형인지 타원형인지 해서 색깔까지 다 해가지고 요거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모르고 약을 먹었다는 거는 그거는 그냥 무지한 거고 되게 게으른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프로 선수라면 거짓말에 다 해야 되는 가깝죠. 거구나. 네. 그러니까 프로 선수라면 그 말대로 그리고 도핑 방지 교육을 거의 매년 받고요. 어렸을 때부터 받고 무서우면 이게 되게 큰 문제잖아요. 내가 몇십억을 받는 프로 선수인데 한 번에 나의 약 잘못 먹어가지고
인생이 날아갈 수 있다고 우리도 다 검색해서 음식점도 검색해서 가는데 아, 그럴 수 있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검색하면 다 나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뭐 불의에 내가 약을 잘못 먹었다든가 아니면 뭔가 누가 나한테 뭘 줬는데 거기에 그런 약품이 들어있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면 사실은 변명하기가 어렵죠. 근데 도핑은 되게 역사가 오래됐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옛날부터 그쵸. 그렇고 1966년부터 도핑 테스트가 진행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거의 모든 운동선수들이 도핑과 비슷한 행위들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옛날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올림픽이나 이런 대회에 있었을 때 거기서 이제 메달을 많이 따는 게 국가의 위상을 올리는 길이었었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선수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국가적으로 도핑을 했어요. 음. 네, 그래서 진짜 몸 망가지는 선수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독일하고 러시아에서는 맞죠? 국가적으로 도핑했다는 네. 그 혐의가 그거 많고 얼마 전에도 우리 러시아는 그렇죠. 맞아요. 네, 러시아는 나왔고 그리고 이게 축구계에서 제일 유명했던 게 엘레니오 에레라라고 카테나치오를 뭐 발명했다. 그 아르헨티나 출신이 이탈리아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던 선수가 있는데 감독이 있는데 이분이 유명한 게 있습니다. 일 카페 디 엘레니오 에레라라고 그러니까 에레라의 커피야. 여기다 약을 타주는 겁니다. 거의 코치 시켜가지고 코치 시켜가지고. 코치들이 약을 넣어서 이거 경기 전에 마시면 좋아해가지고 선수들은 이제 모르고 당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 본받은 게 처음에는 알약을 줬대요. 근데 이 선수들이 여기 혀 뒤에 놓고 버리고 온 거야. 이게 약인 걸 티가 아니까. 나니까? 그리고 그다음부터 커피를 주기 시작했는데 이걸 폭로한 사람이 이탈리아 레전드의 산드로 마촐라라는 선수 있잖아요. 이분의 동생 페루조 마촐라가 폭로했고 실제로 법정 공방에 가서 페루조 마촐라가 이겼어요. 옛날에 여자 선수들 수염도 나고 그랬대. 네, 맞아요. 네. 그것도 있잖아요. 왜냐면 올림픽 때. 이게 디자인이라고 하잖아. 네. 예, 그러니까 약물 디자인 뭐 약물 이렇게 얘기하잖아. 디자인하잖아. 맞아. 그래서 그거를 적당히 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게 또 그 한 사람도 무지하잖아. 그렇죠. 무식하고. 일단 때려 넣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피해를 많이 봤죠. 장민호 선수 그 올림픽 메달 때도 금메달 있잖아요. 2위, 3위, 4위까지 다 도핑이잖아. 다 다 도핑이야. 아유. 그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어떤 선수 있지 않았어? 6위인가 5위 했는데 그 우리나라 선수 우리나라 선수 3위 했잖아요. 한참 뒤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올라갔잖아. 그리고 옛날 육상 기록들도 막 삭제되는 경우 있어요. 나중에 밝혀져서. 88 올림픽 칼 루이스, 벤 존슨. 칼 루이스가 졌잖아요. 근데 벤 존슨이 약물하고 와서 나중에 이제 칼 루이스 금메달을 땄고 최근에 비알리 선수가 죽었잖아요. 네네네. 클린스만이 감독이 이제 가려고 했다가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그 진실은 알 수 없는 그 첼시와 바이에른 뮌헨 레전드 매치가 이제 지안루카 비알리 선수가 이제 사망하면서 이게 열렸는데 이 선수가 사망하고 나서 디노 바조라고 네. 이탈리아 대표팀 했던 선수 알죠? 미드필더. 이 선수가 TV7이라는 현지 매체와 인터뷰를 했다. 무섭다. 그때 우리가 도핑을 진짜 많이 했는데 시니사 미하일로비치도 그렇고 그 비알리도 그렇고 내가 봤을 때는 약물의 영향인 것 같으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하자. 지금까지 남아있는 약물이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나도 무섭다. 왜냐면 그때는 일상이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실제로 작년에 했습니다. 무섭긴 하겠다. 왜냐면 이 선수들은 본인이 뭔가 잘해보려고 한 게 아니라 남의 의지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죠. 몸으로 들어간 형태니까 본인도 뭘 먹었는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를 해달라는 거죠. 지금까지 남아서 뭘 하는지. 이게 참 이게 남의 의지인지 본인의 의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최근에는 더더욱더. 제가 지금 최근에 자주 보는 다큐가 뚜르드 프랑스거든요. 렌스 아스트롱. 예. 그 사실 인간 승리의 대명사였었는데 넷플릭스에서 원래는. 해요. 그렇죠. 그거 재밌어요. 그거 보면 진짜 미칩니다. 진짜 그냥 산꼭대기를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데 그냥 다 돌아보려 그래. 침 질질 흘리면서 페달을 해. 진짜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근데 훈련하다가 이제 훈련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뭐 하나 딱 먹었어. 근데 뭔가 그 초수가 그 언덕 올라가는데 줄어들어. 그럼 유혹에 빠진다고 그런 거예요. 그 랜스 암스트롱이 그 어떻게 보면은 가장 창조적인 그 뭐랄까요 도핑을 한 사람인데 네. 충격을 많이 줬죠, 그죠? 자기 피를 빼다가 한 달 전 피를 빼다가 그거를 조금씩 대회 동안 주입하면 도핑이 안 걸린대요. 자기 피에 넣어놨던 거.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어떻게 보면 세계 도핑 방지기구 와다라는 게 있는데 와다의 수준을 높인 사람이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너무 창의적으로 도핑을 했는데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팀과 의학자까지 붙어가지고 한 거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문제가 됐었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기사를 찾아보니까 2006년 독일 월드컵 우리나라 주치가 이제 주사제를 가지고 독일에 갔는데 그렇죠. 아부도부카트가 말렸는데 이거를 본인이 이제 대회 이후에
아드보카트가 말렸지만 이게 너무 아까워서 내가 선수들 몰래 불러다가 맞췄다. 맞췄다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었죠. 기사화 한번 돼가지고 네, 기사도 있었어요. 됐는데 근데 맞아요. 이거는 사실 이분이 본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인터뷰를 이렇게. 근데 이게 안 걸리는 도핑. 이라는 말을 안 했지만 사실상 안 걸리는 도핑처럼 보여줄 수 있는 멘트였죠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쵸. 저촉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문제는 제가 볼 때 아드보카트가 하지 말라 그랬어. 감독이. 어쨌든 감독이 모든 결정하잖아요. 근데 그치, 그거를 그치. 주치의가 그냥 에이 됐어. 감독 몰래. 그럼 문제 소지 있는 거죠. 이거는 이 행위 자체가 팀을 해치는 행위인 거죠. 수장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은 하지 말아야지. 네. 근데 이거를 해서 또 끝나고 이걸 인터뷰한 게 더 자랑스럽게 인터뷰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인터뷰 기사를 찾아봐서 2006년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선수들 위해서 했어. 이거 안 나와 어차피 괜찮은 거야, 좋은 거야, 뭐 이런 건데 선수들은 뭘 알았겠어요, 솔직히. 모르죠. 그리고 아드보카트는 사실 그게 안 걸린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라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유, 그럼요. 진짜 16강 올라갔어. 맞아. 근데 도핑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다 올리고 엄청난 스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약도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감기에 걸려. 아유, 약도 안 먹죠. 이거를 하면 안 되는 거긴 했죠. 뭐 이제 물론 한참 뭐 벌써 20년 다 된 얘기긴 하지만 네. 지금까지도 이제 이 도핑 관련된 검색을 하면 계속 이 키워드에 걸려 있긴 하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또 이런 것도 있고 뭐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재밌게 봤던 맥과이어와 베리 본주의 홈런 대결. 네. 요건 어렸을 때 좀 기억이 나거든요. 막 맥과이어랑 이제 이제 소사랑 세미소사. 네, 사실 세미소사랑. 그때는 MLB가 우리나라에 되게 대중적으로 막 알려지지 않은 시절인데 네. 스포츠 뉴스에 항상 MBC 스포츠 마지막 장면이 뭐 오늘 맥과이어의 홈런 장면 보고 가시죠. 해외 스포츠 진기 병기. 네, 하면 막 빵빵 서로 때리고 경기했는데 빰빰빰빰빰빰빰빰 하면서 딱 소리 나면서 이제. 근데 진짜 그 맥과이어는 좀 압도적이었어. 그쵸. 압도적이었지. 그러니까 맥과이어가 반망이 되면 젓가락처럼 보였었어. 등치 이만해가지고 어. 그때 신기록 막 62개였을 건가 네. 그래요. 그거 넘어서고 이제 70개 때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2위가 중요하잖아. 근데 세미소사가 엄청 따라잖아. 맞아. 우리 세미가 그래서 세미소사도 66개 때려가지고 그게 엄청난 레이스였죠. 근데 그게 이제 약물에 약물에, 대한 그 영향이었다라는 거고 요즘도 어느 스포츠나 제 약한 애기 때문에 제 기록 인정 안 해준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약물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스테로이드 같은 거를 한번 맞으면 물론 정설은 아닙니다만 근육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뭔가 기본이 달라진다. 이래서 폄하하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당연히 도핑은 당연히 금지돼야 되고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건데. 그 축구는 그러니까 조금 덜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왜 축구가 덜하냐? 일단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우리 팀이 못하면 개인적인 능력이 받쳐주지 않는다. 아 그래서 욕심 좀 덜 나는 건가? 욕심 좀 덜 나고.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어차피 네. 팀플레이기 야 이거 때문에. 되게 설득력 있다. 사이클이나 역도는 나와의 싸움이잖아. 그러니까 나와의 개인과의 싸움이지. 싸움이잖아. 그러면 나만 해소하면 성공이잖아. 인생 성공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격투기 쪽도 약물 그렇지. 걸린 선수들이 차이가 많죠. 있네. 아, 내가 괜히 해서 나는 올라갔는데 어차피 못 이겨서 근데 나 도핑도 걸렸어. 우리 졌는데 도핑도 걸렸어. 이거지. 예. 됐다 이번 대회 나 이거 가지고 월드컵 갈 거야. 그래 나는 팀을 위해서 약을 해야 되겠어. 빵빵 꽂았어. 근데 존나 좋아. 공만 오면 무조건 캐논슛이야. 무회전 빵빵 때릴 수 있어. 근데 씨발 공이 안 오네. 그 약은 그치. 펌이 다 됐는데 공이 안 와. 그렇지. 그럼 뭔 소용이야? 아니, 어? 그래서 심지어 그 개인 장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발에다 하는 뭐 개인용 깔창이라든가 네. 이런 거에 축구 선수들이 많이 할 것 같은데 별로 안 한대요. 왜냐면 내가 내 걸 바꿔봤자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거를 축구 선수들이 하고 있고 어차피 팀 스포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김성현 선수 있겠네. 그랬잖아요. UFC 안 하는 선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도핑을 했을 때 좀 징계가 최근에는 좀 세게 나가지 세게 않나요? 나가죠. 네. 네. 거의 선수로서는 이제 거의 끝난 상황까지 갈 수도 있고 포부가 같은 경우는 계약 해지 이제 징계 기회 나오면 계약 해지도 생각하고 사실 뭐 의미가 없잖아. 징계를 맞았는데 이 선수 데리고 있으면 2년에서 4년 정도 나올 거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예. 팬들은 그 도핑에 대해서 정당치 않은 승부라고 생각을 이미 다들 알고 있기 스포츠니까. 때문에 스포츠이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했어. 그리고 이제 계약 해지가 된 다음에 다른 팀에서 이 선수를 데려갈 때 그 팀에서도 팬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이제는 훨씬 많아요. 그렇죠. 네. 자 좋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이야기 한번 해보죠. 이거는 완전 생 축구 이야기입니다. 네. 진짜 이거 토론이야 토론. 네. 가시죠. 제가 할까요? 하청 해주세요. 바뀌시네요. 네, 하청이 하청. 이게 하하청이야? 네, 하시죠. 그렇습니다. 자 청형 한번 진행하세요. 자 오늘 축구
탐구 영역, 축 탐영 할 거고요. 오늘 주제 스트라이커 기근. 저희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벵거 감독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요 관련해서 스트라이커 기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센 벵거가요 이적 시장 마감일쯤에 인디펜던트랑 인터뷰를 가졌고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스트라이커 기근 현상에 관한 내용이 좀 담겼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또 들어보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채팅으로 그래. 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벵거가요 스트라이커 기근의 이유를 나름대로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 요거 하나하나 듣고서 여러분들은 이거는 왜 벵거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요렇게 축구가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이게 같습니다. 약간 해석된 거라서 좀 자세히 들어야 이해가 되긴 해요. 몇 번 해석해야 돼. 네. 예. 자, 일단은 코칭 시스템의 변화. 축구가 전 세계적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일부 포지션의 경우엔 코칭의 발전과 퀄리티로 인해서 포지션 플레이에서 타고난 전투 능력이 억제돼서 찾기가 더 어렵다. 거친 축구에서 잃어버린 것은 훈련 세션이 시작되면 패스부터 시작해 점유의 질을 갖추도록 구축된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훈련장이 좋지 않아 공격수에게 공을 올려야 했다. 스트라이커는 공을 따내기 위해 싸워야 했고 자연스럽게 싸우는 능력이 발전된다. 하지만 패스와 함께면 발전이 조금 덜 된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이유를 댔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계속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보다 보니까 그건 것 같아요. 점유에 대한 중요성이 되게 커졌잖아요. 그러면 결국 미드필더들 또는 이제 수비수들이 주는 공에 대한 퀄리티가 되게 요즘에는 화두잖아요. 뭐 빌드업이 잘 됐다, 미드필더가 소유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공격수들은 터치 횟수가 줄어들고 박스 안쪽으로 투입하는 경우가 옛날은 어쨌든 박스 안으로 무조건 어떻게든 빨리 타겟하는 게 1순위였는데 지금은 그런 축구보다는 다양한 축구가 있다 보니까 스트라이커가 막 싸워서 이겨서 한 방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미드필더들이 만드는 축구가 좀 늘어났다라고 벵거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것도 그렇고 말한 것처럼 이게 되게 분화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격수의 역할이 골을 넣는 것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와서 받아주기도 해야 되고 수비도 해야 되고. 수비도 해야 되고 슈팅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처럼 생각하는 코칭 진짜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야성 있는 스트라이커들이 없어졌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 길거리에서 온 거 같은 거 있잖아요. 루이스 수아레스 잘할 때 보면 저게 배운 건가? 그럴 때가 있고 본능적인 것. 본능적인 것들을 맞아요. 그런 스트라이커가 옛날에 좀 득세를 했다면 이제는 완벽히 정제된 스트라이커. 아. 스트라이커는 여기서 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 돌아서야 되고 무리한 거 하면 안 되고 뭐 수비도 도와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길거리 축구나 본능적인 게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공격수 우리 톱에 대해서 9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능력 갖춰야 된다. 앞에서 왕성하게 활동해주고 연계도 해줘야 되고 슈팅력도 갖춰야 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공격수 평가할 때 좋은 공격수 동물적이다. 감각이 있다. 골 넣는 방법 안다. 결정력은 타고난 거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런 거랑 비교해서 보면 현대 축구는 진짜 그렇게 변하긴 했어요. 이거는 벵거 감독의 인터뷰가 좀 이해는 되게. 근데 벵거가 이래서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을 자기 얘기한 거예요. 생각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 말은 좀 동의는 합니다. 이전에는 훈련장이 좋지 않아 공격수에게 공을 올려야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올려놓을 테니까 싸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좀 더 득점이 들어가도 뭔가 전투적인 느낌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뭔가 좀 깔끔하잖아. 그렇죠. 탁탁 해가지고 빠져나가고 탁 이런 느낌이 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 네. 예전 그런 것 같아요. 인자기, 필리포 인자기 옛날에 뭐 한때 별명 막 죽자기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나는 본능이고 막 엉덩이 맞고 골 들어가고 이랬으니까. 근데 요즘에 공격수한테 와 진짜 잘 주워 먹는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인자기는 지금 축구면 안 썼을 거야. 그리고 주워 먹는 선수 있긴 해. 근데 주워 먹기도 잘하고 다른 것도 잘해. 걔들은. 그러니까 주워 먹는 거는 이건 본능이거든. 근데 진짜 예전에는 잔디랑 이런 상태도 좋지 않다 보니까 얼리 크로스도 뭐든 일단 때려 붙여. 거기서 헤딩 떨구고 수비랑 경합 빵 붙어가지고 떨어지는 거 골키퍼 앞에서 톡 차. 그러니까 그게 되게 엄청난 슈팅 능력이라기보다는 집중력 좋아서 그 위치 딱 포착해서 본능적으로 가는 건데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다면 요즘에는 그런 골 장면도 생각해보면 덜해진 것 같고. 지금 수빈이의 말에 덧붙인다면 네. 전문가보다. 네. 인자기 목소리 바뀌었어. 우리가 하면 전문가 같아. 인자기는 득점력에 있어서 특화된 선수였잖아요. 네. 인자기가 처음에 이탈리아 대표팀에 뽑혔을 때 다른 동료들이 놀랬대요. 공을 너무 못 차서. 기술이 너무 떨어져서. 네. 뭐 이딴 새끼가 대표팀이 됐어? 이렇게 한 거지. 근데 골은 기가 막히게 넣은 거야.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가치는 있었죠. 왜 그랬을까? 이전에는 윙 포워드들이
지금만큼의 득점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대축구 인작이다? 자기야 너 이렇게 공 못 자기야 공 이렇게 차면 살라 골 못 넣어. 네가 살라한테 연결해줘서 공 거지같이 패스하면 못 넣어. 야 너 이렇게 차면 호날두 득점 못해. 야 나와. 그냥 너 필요 없고 너 골 넣을 거 호날두하고 맞아. 뭐 베일이 나눠 넣으면 되니까 그냥 연결 잘해주는 애 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윙포드들이 득점력이 없었으니까. 근데 인작이라는 선수가 필요했던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약간 날카로운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그게 축구가 변한 거죠, 진짜. 맞아요. 네, 그게 축구가 네. 변한 거죠. 자, 두 번째 갈게요. 전술 스타일 변화. 대인 방어 전술, 맨투맨이 사라지면서 공격수들이 싸움의 덜 직면하게 되고 공을 잡기 더 쉬워졌다. 독일에서는 지역 방어 전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는 스트라이커가 나오지 않는다. 속도도 빨라지고 운동 능력도 좋아졌다. 예외도 있지만 속도 때문에 일부 선수들의 창의력 같은 특수성이 사라진 것일 수도 있다. 이거 1번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 메시 책을 제가 한 2권 정도 읽었거든요. 근데 메시가 공통적으로 지금은 인터뷰를 잘 안 하지만 기술이 왜 이렇게 좋냐, 어떤 걸 연습했냐고 했을 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해. 나는 기술을 연습한 적이 없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작았고 형들이랑 공을 찼기 때문에 어떻게든 형들한테 안 걸리고 가는 거를 연습하고 그러니까 계속 싸웠던 거지.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안 가르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와서 받고 공간 있으면 나와가지고 빨리 받아주고 누가 뭐 빈 대로 가고 네가 공간 열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해서 생각나는 선수가 독일로 돌아간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빠르지만 첼시에서 실패하고 독일 가면 잘하는 최근에 다시 독일로 갔다고요? 최근에 다시 돌아갔어. 아, 베르너? 티모 베르노 같은 선수가 예. 옛날이었으면 스트라이커가 이렇게 못했을 거야. 근데 속도는 있어. 그러니까 공간만 누가 잘 열어주면 대인 방어가 아니니까 1대1로 해. 근데 1대1에서 붙는다? 만약 옛날 수비수들이 막 말디니 같은 선수랑 지금 1대1로 비비면 답이 없잖아, 베르노가. 뛰는 거 빼고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잘하시지만 뛰는 거 빼고는 없으니까. 옛날에는 스트라이커는 공간으로 빠져들어가서 득점하기보다는 박스를 지배하는 선수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악력. 그래서 그 선수의 유형이 많았기 때문에 전투적인 스트라이커가 필요했지만 요즘은 더욱더 이제 공간으로 빠져 들어가는 선수들이 중요한 부분이 됐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황선홍 감독이 네. 옛날에 그 계곡 물차기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비난받지 않을 때 계곡 물차기 할 때 스트라이커 3개명인가 그걸 썼는데 그게 그거였어요. 아무리 공이 안 와도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박스 안에서 공을 잡으면 일단 골대를 보고 내가 슈팅한다고 생각한다. 박혀있으라 그랬어. 박혀있으라고 했죠. 요즘은 맞아. 너 뭐하냐? 거기서 그치? 뭐 할래? 너 거기서 뭐 하냐? 거기서 뭐 할 건데? 받아서 네가 들어와서 때릴 수 있어? 그렇지. 이렇게 말하니까 당연히 이제 아무래도 스트라이커성보다는 미드필더 성향의 스트라이커들이 더 그 주민규는 그래서 시대를 잘못하고 난 거예요. 주민규는 심지어 연계도 잘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박혀 있는 것 같거든. 맞아. 속도도 느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지금 각광을 못 받는 거 이렇게 골을 잘 넣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전술 스타일 변화까지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선수들의 역할 과다. 기술적으로 오늘날 모든 포지션의 선수들은 30년 전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받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한다. 오늘날 좀 더 구체적인 패스 게임을 펼쳤기에 스트라이커의 득점 부담이 줄었다고 생각한다. 벵거가의 인터뷰 도중에요. 클린스만이 벵거한테 한 말을 언급을 했대요. 하필 클린스만. 예, 클린스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그냥 우연입니다. 진짜 있었어요. 그 대단한 선수. 그러니까 우에파에 대단한 갔으니까 얘기한 공격수니까. 거야. 제가 알기로 아마 월드컵 카타르 TSG 같이 했지. 카타르 월드컵에서 말한 거를 전달한 것 같아요. 근데 클린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린스만, 저는 오직 한 가지 득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오늘날 스트라이커들이 다른 선수들과의 조합으로 자신의 경기를 판단한 것 같아요. 저는 득점 여부로만 경기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9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한 골 박으면 그냥 세계적인 스타 되는 시대였어요. 그때는. 그렇지. 90년대는. 그렇죠. 네. 잘 박았어. 근데 그 정도로 박아야지. 잘할 거, 스타 될 거면. 근데 이제는 스트라이커들한테 득점을 요구하지 않는 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런 거 같아요. 요구하지 않는 건 아닌 거 아니야? 요구하지 않아도 굉장히 신데렐라고 각광받았던 선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정현? 네. 아, 그래. 저도 그래서 그 얘기하려고 그때 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왜? 골 넣는 공격수를 써야지. 이정엽 있었고 그래도 저는 준우승했잖아요. 근데 그가 그때 저 골을 그때- 못 넣어도 그렇게 각광을 받는 공격수가 이제 있다니까요. 그때 네. 그래도 이정우 선수는 준결승에서 골 넣었습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네. 사실 보기는 쉽진 않았습니다. 저 해외에서 대표적으로 지루. 지루. 네, 지루 골 많이 넣어. 그러니까 지루는 득점력도 갖추고 근데 프랑스 지루가 경기에서는 지루 골 많이 넣어. 1등이야 지금 프랑스에서. A매치 그 A매치, 역대 말하는 A매치.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지루한테 갖고 있는 이미지는 뭔가 첼시나 이런 쪽에서는 더 연계 쪽. 프랑스 대표팀에서는 요런 그래 연계.
괜히 연계 소문이라고 너 지루한테 연계 설명했잖아 인터뷰하면서. 제가 연계왕 지루. 너 그 지루야 너 연계 소문이다 이거를 연계소 영어- 아니고 연계왕. 연계 왕이다. 너무 어렵지 않아 그렇게 하면? This is Korean General. 제가 올드 싱가포르에 제네럴. 싱가포르에 그 좋은 호텔 앉아서 그래서 지루 옆에 앉아서 그 연계 왕이다라고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했냐 근데 킹오브링크. 킹오브링크. 맞아? 이거 이거 한국에 이상한 거 전달한 거 아니야? 아니 이거? 근데 갑자기 이해했어? 이해했어? 처음에 한 번을 못 알아들었어요. 못 두 번째 알아들었어. 갑자기 킹오브링크 I like it 계속했어. 그걸 만족시켰네. 만족시켰어. 근데 그 맞고. 뒤에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지루를 그 뽑아요. 벵거가 지루가 9번 스트라이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프랑스 대표팀에서는 상당히 각광을 받습니다. 그 나폴리 때 이제 김민재 선수랑 지루랑 붙는 거 보면 와 지루가 정말 생각보다 팀적으로 엄청 도움이 되고 이 선수 진짜 무섭구나라고 느끼는 게 김민재 선수도 지루랑 붙고 나서는 확실히 좀 다르다 힘들다 제일 이런 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했죠. 예. 지루가 86이죠. 아, 86인데 진짜? 지금도 어쨌든 와. 주목받는 선수면 대단한 거지. 대단한 거죠. 게다가 프랑스 대표팀은 이번에도 부상당해서 돌아갔지 계속해서 주전 거의 쓰고 아니, 있습니다. 세리아 지금 3경기 4골이네. 그러니까. 얼마 안 했지만. 득점력 있다니까. 저는 스트라이커 기근은 이 벵거 말이 거의 대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석을 좀 잘한 것 같고, 확실히 근데 그런 걸 얘기해요. 이제 뭐 황진성이나 이슬기나 유소년 축구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야 공격수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얘들도 엄청 고민을 해. 왜냐면 공격수는 타고나지 않았는데 얘한테 야 너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야지라고 얘기하면 창의성을 죽이는 거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아설 수 있고 왼쪽으로 돌아설 수 있고 선택지를 줘야 되는데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라고 얘기하는 순간 걔는 굳는단 말이야. 그래서 공격수 지도하는 게 제일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공격수는 키우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DNA를 갖고 있는 선수가 비싸요.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벵거가 얘기하는 공격수는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공격수는 이제 스트라이커, 예전에는 골만 넣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이제는 그 골은 당연히 넣어야 되고 플러스 연계, 플러스 속도, 플러스 전투력 그걸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홀란드예요. 앞에서 박스 근처에서 힘으로 싸워주고 하는 스트라이커도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 팀들은 이제 좋은 팀에 못 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선수를 죽이는 것밖에 안 되고 걔의 골 한 골 한 골을 위해서 걔한테 다 서포트를 해준다? 그런 팀 없습니다 이제는. 이주원 네. 명언 지렸다. 뭐라고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명언. 뭐죠? 공격수는 키우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케인이나 홀란드 같은 선수들이 나오긴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드물어서 그렇지. 그치. 너무 드물어서 그렇지. 저는 그 득점에 대한 DNA를 선수 때 갖고 있었어요. 또 시작됐다. 본인 대안이라고. 정말 만약에 그 뭔가 정말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각 선수들을 피를 뽑아가지고 얘는 어디 하면 저는 아마 ST로 나올 거예요. 당신이요? 스트라이커로 나올 건데 그 지도자가 저를 그걸 몰라줬어요. 저는. 근데 우리 얼마 전에 그 옷 광고 찍을 때 풋살할 때 청희 형한테 몇 번 막히고 개 짜증 내지 않았어요? 아니 다 막혔어요, 다. 아니 최근에 풋살도 같이 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화냈어, 그날 나한테. 나는 너 임마, 왜 그러냐고, 막. 무슨 생각하냐면은 선출인가? 야,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주원 형이 요즘에 공 안 차긴 했구나. 골프를 많이 수빈이는 했구나. 제가 봤을 때 처음 맞는 DNA를 갖고 있어요. 그건 맞아. 아주 확실한 DNA가 어디 있어요. 있었는지 처음 어디가 처음 맞는 DNA도 처음 맞는 DNA.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면 원래 알죠?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맞는 애들 있잖아요. 나 엄청 맞았어. A 선생님이 와도 B 선생님이 와도 C 선생님이 와도 맞는 애들 맨날 맞아. 나 별로 장난 안 쳤거든. 주먹을 부르는 얼굴. 나오래. 그래가지고 한 두세 명 있어요. 한 두세 명에서 이제 빠따 맞고 그거 알죠? 선생님이 재밌는 선생님 중에서 누구 때려가지고 이제 맞아, 웃기려고 하는 거. 나 엄청 맞았어. 네. 재능이다 재능. 네, 재능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벵거가 제시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클럽 내 스트라이커 학교를 만들어서 공격수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15살이 지나면 전문화와 포지션 플레이를 시작해야 한다. 압박 속에서 마무리, 도전을 받고 난 뒤에 마무리, 움직임의 질을 높이는 것. 선수들의 어깨에 책임감을 부여하고 매일 골을 넣는 것에 집중하고 목표를 정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클럽 내부적으로 스트라이커 학교를 만들거나 구체적인 작업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잘 모르는 만화인데 실제로
연재 중에 일본 만화 이 블루록이 있는데 이게요 남고생 공격수 300명을 폐쇄적인 이제 훈련소 시설에 두고 이게 블루록이래. 거기다 두고서 경쟁시켜서 세계 최고 공격수를 뽑는 거라고 하네요. 근데 지금 벵고가 한 마리 만화로 아니 있는 일본은 거잖아. 이런 생각할 만해. 골 넣는 선수가 지금까지 없었잖아. 거기서 차가 냈나 보다. 그래 일본은 그거야. 그거야, 막. 아니 우리 공은 이렇게 잘 차는데 어. 골을 못 넣네. 이 새끼들 가두자.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 그거에 그럼 우리도 하자. 따라서 우리도 하자. 풀백을 키우기 위해서 가두자. 가두자. 레드록으로 가. 레드록 좋다. 레드로. 사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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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는 터치라인에서만 딱 들어줘. 그래서. 배틀로얄의 나라. 아 근데 이게 팀 훈련을 하잖아요. 그럼 스트라이커만을 위해서 훈련을 시켜줄 수가 없잖아요. 그치. 이게 맞는 말 같긴 해요. 미드필더 위주로 훈련이 될 수밖에 없어. 빌드업해서 올려서 마무리하는 거. 결국 스트라이커는 계속 기다리고 움직이다가 와서 하나 넣는 건데 그 시간이 되게 텀이 길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공을 더 슈팅을 많이 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스트라이커 학교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끔 어떤 팀들이 이제 공격 코치 뭐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식의 훈련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유소년 레벨, 성인 레벨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중앙 수비수도 이제 빌드업 잘해야 되고 그치. 측면에 있는 풀백들 들어와서 미드필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스트라이커도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키 185 이상의 속도 웬만한 윙어처럼 나와야 되고 거기에 슈팅력 있어야 되고 피지컬 키마커도 크라우치처럼 키마커도 안 돼 이제 피지컬도 좋아도 몸싸움 잘해야 되고 이런 선수가 이제 인정받는 시대예요. 사실 약간 하자 있어도 사실 크라우치 봐봐. 근데 크라우치 발재간 있어. 아니 발재간 중요한 게 아니고 크라우치 봐봐. 약간 듬성듬성이지만 어쨌든 자기 키 막 이용해가지고 그치. 골 넣고 했잖아. 그래서 인정받았잖아. 이건 대표팀에 했잖아. 근데 이거 이제 크라우치 그럼 되지. 안 됩니다. 쉽지 않지. 네, 쉽지 않습니다. 이제 양콜러, 크라우치 이런 시대가 다 지나갔죠. 그렇지. 그다음에 지기치. 지기치. 양콜로는 내가 봤을 때 압도적이라서 그러니까 하려면 압도적이면 돼. 양콜로 등발 막 이만. 옛날에 우리 앞뒤 통 이만하고. 광주 FC의 보기도 보기도 컸어요. 2m 넘었는데 잘 안 됐어. 아이, 우리 흔적됐어. 한때 그 말컹 막 터지고 이러면서 되게 큰 선수들 캐리그 용병을 엄청 많이 했어요. 뭐 지금도 큰 선수 많지만. 제리치. 그리고 더 축구자도 됐잖아. 누구지 풋볼자. 그 친구도 그 큰 거한들이 있는데 그 이제 커서 힘이 세서만은 통하지 않죠. 나는 근데 이제 이 벵거가 제시한 해결책이 정말 진지하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에 대해서는 별 그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최선의 방법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라도 해야 된다는 느낌인 것 그렇지. 같아요. 왜냐면 네. 벵거라는 엄청난 감독이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이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될까? 야 나는 진짜 이 스트라이커는 그 뭐랄까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특유의 그 감 DNA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키운다고 해서 될까? 라는 생각이거든요. 일단 저는. 만화를 한번 볼까요? 키워서 되나 안 되나? 결론 이게 티빙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봐야겠다. 블루록. 블루록.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할 선수로 홀란드 지루 질라탄 벤제만 얘기했고요. 홀란드를 보면 진정한 전형적인 공격수다. 그는 득점에만 집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루가 정신력 면에서 진정한 스타인 것처럼 그가 여전히 36살에 뛰고 있는 이유도 설명된다. 질라탄 벤제마도 싸움을 위해 교육을 받았고 또한 마무리를 위해 교육을 받았다. 근데 이거는 너무 그거예요. 진짜 특이한 선수들을 얘기한 건데 벤제마도 한때는 연계 정말 잘해줬어요. 호날두 40골 50골 벤제마가 만드는 거와 다름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때 벤제마 그 좀 전으로만 가면요 골 못 넣는다고 영향력 없다고 비판받았던 시기도 되게 길었어요. 근데 호날두 네. 베일 떠나자 벤제마가 캐리한 경기가 또 몇 경기입니까? 맞아요. 시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선수이긴 해요, 벤제마는. 벤제마가 정말 육각형의 스트라이커죠, 사실 보면. 네. 이제 아까 채팅창에 이 만화에서는 스트라이크 키울 때 이상한 방법으로 키운다고. 아 그래? 근데 이제 그럴 거 만화잖아. 약간 본능을 키우기 위해서 약간 뭐 누굴 사냥해서 와라 사냥 본능을 키워야 된다. 아 그런가? 늑대 막 20대 슈팅 때려잡고 막 이런 거. 산에 올라가가지고. 지나가는 늑대를 맞춰라. 미션. 근데 이제 공격수들이 그래도 우리나라는 조규성과 그 뒤에 오연규가 이제 나와서 예.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우리나라도 한때 스트라이커 진짜 없었어요. 근데 그쵸? 우리는 이런 벵거가 바라는 헐벗은 스트라이커들 많았죠. 최용수 같은 분들. 그분이 뭐 기술이 야생이야. 기술이 없진 않지만 그분이 기술이 뛰어납니까? 기술이 없다고 누가 이을용 씨가 얘기하지 않았나? 연계가 뛰어납니까? 안정환 그렇다고 해서 뭐 씨가 부드럽기랍니까? 때려 그냥 가서 수비수하고 막 야, 죽여라 막 살려라 하고 막 밀어붙이고
머리 밀고 막 이런 스트라이커들이 우리도 각광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는 신기한 게 일본 이 블루로그랑 다르게 우리는 그런 사람들만 드글드글했어. 맞아, 전방에서. 지금 전방에 웬 늑대들만 드글드글하고 맞아, 맞아. 아니 게임 좀 풀라고 여우가 없어. 정성훈. 여우는 싫어합니다. 루카쿠니. 정성훈도 잠깐 대표팀 한 맞아. 반년 정도 주전이었잖아. 그거는 왜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시안컵 때쯤에 공격수 그렇지. 없어가지고 그랬을 진짜 거고. 우성용도 그때 아시안컵 일본 스트라이커와 당시에 우리나라 스트라이커 비교하잖아. 일본 스트라이커는 이제 좀 배가 부른 스트라이커 같고 그치. 우리나라 스트라이커들은 무슨 굶겨놓은 것 같아. 진짜 굶겨 넣어가지고 골 못 넣어가지고 뭐 미친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처럼 그래, 그리고 갖다 붙이고 J리그 있었어. 한참 거품이고 잘 나갈 때 한국 스트라이커들 많이 뽑아갔습니다. 왜냐면 한국 스트라이커는 맞아, 넣어주면 한국 많이 뽑았어. 일단 넣거든. 그리고 맞아. 내가 공격수인데 수비수의 위해를 가해. 주작게 최영수, 유상철, 황선홍, 김도훈 득점왕도 많이 했어. 많이 했어. 득점왕도 많이 했어. 심지어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엔 좀 일본이 이 블루록이 필요 없는 게 일본이 요즘에 잘 넣는다. 독일한테 4골 넣는 나라인데. 근데 톱이 없는 건 맞아요. 톱이 없어도 넣을 수 있잖아요. 우린 손흥민도 있는데 한 골 넣는데 2경기. 아, 톱이 있으면 더 잘 되잖아.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다니까. 괜히 얘기했네. 이미 윙포드가 15골, 20골? 자, 보세요. 손흥민 득점왕 갈 때 스트라이커가 득점왕 했습니까? 윙포드가 득점왕 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 변한 거지. 맞아요. 근데 이런 또 시대가 또, 모르지? 이제 또 그런 윙포드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측면 수비수들이 나온다면은 다른 또 해결책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 모두 이제 변화되는, 그러니까 시대가 흘러갈수록 변화되는 어떤 그 포지션별로 이제 변화되는 어떤 그 역할을 보는 것도 재미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진짜 처음 이제 막 이쪽 일 한 게 10 몇 년 됐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진짜 축구 완전 달랐지. 내가 그때 가서 야 지금은 이런 축구가 대세라고 하면 야 개 쌉소리 하지 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지 진짜. 이건 뭐 축구야 뭐 예술이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2007년에만 해도 대안이 처음에 서울 왔을 때 2008년에 적응을 못했다니까. 기내식가 미친 듯이 뛰어다니라 그러니까 대안은 너 무슨 소리야 인천에서 그냥 박스 안에서 공 잡아가지고 그치, 대안은 보는 돌려차면 되는데 자꾸 뛰라고 하니까 싸운 거 아니야 둘이. 유소년 레벨에서도 키가 큰 공격수들 있잖아요. 지금도 사실 기술이 좀 떨어져도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이지. 머리 하나 위니까 그런 선수들은 뭐 중등부 레벨에서는 각광받다가 이 선수들이 다른 선수들이 커버리면 여기서 밀려나는 그게 경우들이 문제예요. 많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가르쳐줘. 밀려났을 때. 생각을 잘해야 돼. 훈련을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고. 아, 옛날에 그 미친 왼발 이상엽 선수라고 있었어요. 네. 알아요. 정말 주옥 같은 골 많이 넣고 왼발 능력으로는 정말 최고인데 이 선수가 원래부터 컸대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최종점은 프로 별로 안 레벨에서 안 큰데 큰 거지. 프로 그러니까 중국에 커서 힘도 좋고 하니까 중앙선에서 경합해서 떨어지면 왼발로 때리면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발전이 안 된 거야. 그 이상 키워줘야 되는데. 아무튼 뭐 벵거의 인터뷰까지 보면서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4명이 있으니까 또 굉장히 좀 다양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서 또 월요일, 화요일 또 목요일보다는 더 낫다 이 얘기는 아니고 네. 다른 매력이 있지 않을까. 더 편하다. 서로 무질서한 매력. 네, 무질서한 매력. 무질서한 매력. 월화수목 여러분에게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히든 풋볼입니다. 내일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